평화, 새로운 시작. 자, 그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파격적인 환영과 환대, 그리고 반갑고 설레는 인사를 뒤로 하고, 자, 오늘부터는 그야말로 비핵화를 향한 본 게임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해서 미국과 북한의 동상이몽, 그 간극을 줄여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에 다시 한번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첫날의 성과와 또 오늘 회담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협력안보연구원의 이인배 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모습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제 보면 최초의 연속이다? 뭐 이런 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취임 이후 평양 정상회담 최초죠? 부부 영접도 최초죠? 네. 생중계도 최초죠? 네. 다 최초네요? 네. 최초의 향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어제 첫날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예포도 처음 쏘았고요. 그렇죠. 예포도 네. 있군요. 네. 네. 뭐 그랬는데 저는 사실 어제 생방송에 아주 위력이라 그럴까요? 네. 뭐 가장 첫 장면이 나온 게 김여정 부부장이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장면이 잡혔지 예. 않습니까? 네. 이게 진짜 생방송이구나. 네. 뭐 그렇게 시작했던 우리 국민들이 봤던 아마 정상회담의 평양의 모습 그렇게 시청하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생방송이 대단히 이례적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의 뭐 꽃 흔드는 뭐 아주 집중이 열렬히 황연하는 분도 있고 뭐 딴 데 보면서 흔드는 사람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장면이 있을 정도까지 정제되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봤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통령께서 평양 시민들에게 예를 갖춘 인사하는 장면.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네, 모습. 그 장면이 저는 참 자랑스럽게 저는 봤습니다. 민주주의 네. 대통령,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로서 네.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그렇게 예를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사실 독재 국가에서는 주민들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모습이죠. 오랫동안 그 모습이 저는 잔상이 남을 거다 생각이 들어서요. 참 자랑스럽게 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파격적인 환대도 짚어볼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놀랐던 부분이 그 카퍼레이드를 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차에 타서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여기에 우리 측 경호단장만 탔다라는 거, 이거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아닐까요? 네, 사전에 그렇게 이제 조율을 했다 그럽니다. 우리 쪽에서 요구를 했고, 네. 이제 북한 쪽에서 그걸 받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그 화면이 공개될 때는 따로 타고 가서 그렇죠. 맞습니다. 영빈관에서 같이 내리는 장면이 있어서 이 중간에 뭐가 있었던 건 아니냐 네. 뭐 그랬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화면이 공개되어서 카프레이드를 하신 장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 자체가 우리 경호단장만 탔다는 것도 대단히 신기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자신감 있게 그렇게 대우했다. 그리고 또 손님으로서 예우를 최대한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거의 다 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자, 최초의 향연이었다라는 말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어제 파격적인 이유로 회담의 첫날을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오후 3시 30분부터는 이제 첫 회담을 가졌습니다. 1시간 반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30분을 더 했습니다. 2시간 동안 회담이 그렇죠, 진행됐다고 하는데 일종의 워밍업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오전에 아주 성공적인 환송 행사와 그런 뭐 분위기로 시작을 해서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네. 형식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오후 회담을 통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야말로 우리 대통령의 이번에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될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원래는 1시간 반이 예정돼 있었죠. 네. 3시 반부터 5시, 30분을 더 연기해서 2시간을 꽉 넣을 회담을 한 거로 이야기되는데 그만큼 서로 간에 할 이야기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보면 오래간만에 만나면 오히려 할 말이 적습니다. 네. 그래서 매일 보는 그 여고생들이 매일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할 말이 여고생들이 많죠. 네. 할 말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주 보셨으니까 아마 하실 말씀도 더 많고 편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공감대도 많았을 거다라는 기대는 갖게 되는데 어느 정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결과를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네. 자, 배석자들의 면면도 좀 살펴봐야 될 게 의제가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냐라는 것들이 배석자를 통해서도 또 그렇죠, 해석이 예. 가능하더군요. 어제 배석자들의 면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북측에서는 늘 나왔던 배석자였습니다. 김영철과 김여정, 네. 여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왔고 우리 쪽에서는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판문점 정상회담 때는 임종석
그 비서실장이 했었는데 그 자리를 이제 정우영 실장이 그렇죠. 예. 차지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장악하는 그렇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에 강경화 장관이 올라가서 네. 강 장관이 그저 배석 자리에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네. 그렇다면은 북한 쪽에서도 김영철이 빠지고 리용호 외무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기대를 좀 했습니다. 네. 사실은 김영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조금 좀 회의감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그 서신 사건으로 네, 인해 가지고 서신 사건이 폼페이오 있었죠.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되는 그렇죠, 결정적인 화근을 제시한 것이 김영철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조차도 일일이 안 챙기는 바람에 그런 사단이 났다라고 특사를 통해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기도 해서 이번에 라인은 협상 라인에서 김영철을 조금 뒤로 빼고 북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리용호를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모멘텀과 새로운 논리로 서로 간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같은 인물이어서 저는 조금 그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서 보셨다시피 그 1, 2차 회담에는 배석하지 않았던 그 정윤 국가안보실장이 이번에 배석자에 참석한 걸 보고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의 소통 채널로서 이제 정은희 실장이 가장 주요한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의중을 지금으로서는 우리 한국 당국자 중에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은희 실장이 제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미국의 지금 분위기와 입장들을 가감없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줘야 하는, 또 전해주기 위해서 저 자리에 앉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의 입장이 섭섭하다, 미국이 뭐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문제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우희 실장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회담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가장 관건입니다. 근데 미국과 북한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 선비핵화, 후종전선언, 선종전선언, 후비핵화, 뭐 그냥 아주 뚜렷하게 대립되는 뭐 입장을 갖고 6.12 회담 이후에 사실 협상의 진전이 이제 막힌 상태니까요. 네. 그 중간에 이제 중재자로서 우리가 난관을 뚫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과연 얼마나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냐, 비관적인 전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제가 누누이 여러 곳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의 역할은 보정자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보정자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북한의 입장을 잘 들어서 미국을 설득하는 입장을 우리 대통령께서 취하셨거든요. 네. 6.12 정상회담 전에 취소했던 것도 5월 달에 판문점에서 급작스러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서 정상회담을 하게끔 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대통령이셨고, 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역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증자라는 건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 발 더 진전된 입장을 내놔라. 핵 시설, 모든 무기와 물질과 시설에 대한 신고 리스트를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라는 이 내용의 이야기를 나에게 정확하게 내가 인용할 수 있을 만큼 수준에 구체적으로 나한테 이야기해 달라. 그러면 그걸 들고 내가 동맹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종전선언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가 따오겠다. 이게 이제 보증자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것은 나를 믿고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보다 더 확실한 입장을 나에게 밝혀달라. 그러면 내가 뉴욕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을 해서 그다음 조치들 더 미국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게 내가 할 테니 이번에는 나를 믿고라도 일단 이 보다 진전된 조치를 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마 이번에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네. 저는 이제 보증자 역할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이제 오늘 오후쯤 되면 나오겠죠.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을 하려면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이행을 보여줘야 되는 거 스케줄?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핵리스트 신고라든지 그렇습니다. 검증. 네. 그러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얻어올 수 있는 최선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번에요 특사가 갔을 때 몇 주 전에 특사가 갔다 왔을 때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었죠. 우리 대서특필됐던 첫 번째 임기 내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 내에 비핵화 할 수 있도록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했는데요. 네. 재미난 거는요.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미국의 조야에서 한 번도 그 말을 인용한 사람이 없습니다. 별로 의미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오히려 저 볼턴 보좌관은 무슨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야기한 건 1년 안에 비핵화 한다고 그랬었다 북한이. 그렇게 저는 오히려 임기 내라는 말은 아예 그 코테이션 하지도 않고요. 1년 내에 하기로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정도 수준의 아주 추상도 높은 그저 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런 수준은 지금 우리를 움직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다시금 대화 재개에 나서려 그러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 시설, 핵 물질, 핵 무기에 대한 신고를 언제 할 것이다 정도까지에 대한 입장을 아주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정도 돼야지 미국이 움직일 거다. 단 그것이 문헌으로 될 거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서안은. 네. 그렇다면은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그 구두로 전달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인데 그걸 들고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최상의 수준일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동선언문에는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또, 독대에서 네. 이루어지는 구두 약속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최선이다.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합의문에 담기는 합의문에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 비핵화 이야기는 문서로 쓰기 힘들 겁니다. 네. 한반도 비핵화에서 물러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서로는. 그렇다면 구두라도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구두로 받는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 입지 사항 대내외적인 사항을 볼 때 가장 최대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을 무릎 꿇리거나 완전히 파탄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가능한 조건 내에서 최대치를 얻어내는 게 협상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자꾸 이제 우리 시각을 우리끼리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외부에서 이 지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금 진행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요. 예. 지금 뭐 미국이라든지 뭐 외신 쪽 반응들을 통해서 보는 이번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어떻다고 보십니까, 분위기가? 네, 일단 우선 환영은 한다. 환영한다. 그게 전반적인 분위기고 뭐 잘 진행되고 있다. 남북 관계 진전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악은 아니니까 네. 어쨌든 환영한다. 그러나 핵심은 그럴지라도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핵심이고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에서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아시다시피 폼페오 국무장관도 강경화 장관하고 평양 출발하기 몇 시간 전에 네.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해야 될 것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 가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치 않고 있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고 그것이 될 때까지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못 박아서 그 말을 듣고 이제 평양 가는 이제 비행기를 탄 상황이라서 네. 미국 입장은 그걸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보는 북한에 대한 해법은 이런 겁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전략적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철해 내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선의의 기를 좀 기대해서 격려하고 북돋아 주면 용기를 주면 지금 자신감이 없어서 못 내려놓고 있으니 용기를 주면 비핵화로 가겠다라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 사실은 철학적인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간에 좀 마찰이라고 그럴까요? 좀 불편해 보이는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회담
오후까지 또 회담이 이어질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둘째 날입니다. 이인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